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수능 성적을 마주하니 아쉬움이 크게 남아 정말 딱 한 번만 더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계속해서 의학 계열 진학을 꿈꿔왔는데 전년도 입시에서 목표를 눈앞에서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크게 시간 할애를 하지 못했던 물리학 원 과목이나 점수 변동폭이 크던 수학 과목의 실력을 확실하게 다지면 다음 수능을 확실히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의 성향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원래 진학을 원했던 의대를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응원해 주어서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기대보다 못한 결과를 받게 되어 2022학년도 수능에서 모의고사 때보다도 저조한 성적을 받았고 목표했던 대학들에 최저를 맞추지 못해 떨어졌습니다. 3년간 목표했던 메디컬 학과를 포기하기는 아쉽다는 마음이 들어 현역 때 만족하며 갔던 학교에서 반년간 공부를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학과 공부와 실제 공부의 괴리감이 커서 반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수 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했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목표를 높여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기숙형 재수학원이 알맞다고 생각하여 기숙형 재수학원을 찾아보던 중 인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메가스터디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큰 고민 없이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기기나 기타 유흥거리로부터 떨어져 학업에 집중하고 싶었고 학원 통학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기숙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성적 우수 장학금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저의 부족한 과학탐구 성적을 자연계열 전문 기숙학원인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형이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다녔습니다. 친형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현역 수능 이후 재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다니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업과 관련 없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하여 학업에만 신경 쓸 수 있어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숙학원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숙학원을 비교하던 중 다른 학원들에 비해 폭넓은 장학제도와 자연계열 전문 학원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팀플반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좋은 조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같은 자연계열 학생들과 공부하고 학원에 맞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더 나은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 팀플반의 장점 같았고 실제로도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이러한 장점의 도움을 받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 기숙학원이 제일이었고 친구의 추천으로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밥과 훌륭한 강사진이 마음에 들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께서 모두 너무 좋으셔서 재수 기간 동안 많이 믿고 의지할 수 있었고 질의응답이 타 학원들보다 수월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 통학 재정과는 달리 이동 시간에서의 낭비가 없고 청소, 빨래 같은 것들도 전부 해주시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 좋았습니다.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전과목 수업부터 시작해 실전 연습이 가능한 모의고사 컨텐츠까지 이어지는 커리큘럼과 질의응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작정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체육시간과 힐링타임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 쉬는 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나한테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을 취했습니다.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의 저 자신과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자습시간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체육시간이나 힐링타임에 잠깐 쪽잠을 자고 나머지는 자습하도록 노력했고 일과가 끝나고 최소 30분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숙소로 올라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집중이 흐려지거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과목을 바꿨습니다. 수능이 다가올 때도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시로 과목을 바꿔가며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싫어하는 과목을 하지 않을 위험도 있기에 해야 하는 분량을 정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과 시간이 끝난 후 매일 룸메이트들과 방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운동 덕분에 수험 생활의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국어 문제를 풀 때 글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문을 읽은 뒤 문단별로 주제와 세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그 뒤에는 선지 판단 연습을 위해 각 문제의 오답과 정답의 근거를 찾고 해설지의 근거와 비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많은 지문을 읽고 풀다 보니 주제별로 어느 정도 공통된 글의 구조와 문제풀이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개념과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저는 모든 과목에서 개념을 다지고 기출을 분석하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을 준비하며 처음 시작한 물리학 1은 여러 가지 풀이법을 익히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하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후반기에 물리 성적을 올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답답했었는데 후반기에는 안정적인 물리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가 문제라고 판단해 과탐 과목은 후반기부터 모의고사 응시 횟수를 늘렸습니다. 매월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한 번 응시할 때 물리 2세트, 생명과학 2세트로 총 4세트의 모의고사를 한 번에 풀며 체력이 떨어졌을 때에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했고 과탐에서 2과목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정시만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수시로 원하는 의학 계열에 진학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쓰지 않고 정시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정시 전형의 특성상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크게 낮으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꾸준히 공부하여 균형을 맞추었고 자연 계열 입시에서 중요한 수학과 과학 탐구 과목들의 공부의 비중을 특히 높였습니다. 저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정시 위주의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는 논술 전형으로 제 평소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했을 때 상향인 대학 1개, 적정인 대학 2개의 원서만 접수하고 남은 시간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여 정시를 대비하였습니다. 정시만으로 메디컬 학과를 준비한다는 것이 불안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 수시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좋지 않은 내신이었기에 수시 지원에 큰 의미를 두기보단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몰두하였습니다. 저는 현역대 공학 계열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메디컬 학과들의 학종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메디컬 학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기에는 성적이 안정적이지 않아 정시를 준비하며 논술도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생명과학 분야에 자신이 있어 생명과학 논술을 포함하는 대학을 위주로 논술을 응시하였습니다. 저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선택지가 정시와 논술 전형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입시해서 논술 원서를 놓고서 이미 그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김칫국만 마시는 경험을 해봤기에 정시에만 집중했습니다. 기숙학원의 특성상 개인 자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한 번씩 너무 답답해서 무작정 뛰쳐나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런 상황에 마주할 텐데 이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각자의 방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의지하던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쉬는 시간에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오기도 했고 부모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으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받았던 모의고사 성적표들을 차례로 꺼내서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는 것과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해소 방안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되 시간이 짧게 걸리고 중독적이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막바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직전 슬럼프가 왔습니다. 정말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정말 실력이 오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며 매일 같은 공부를 하는데 나아진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적당한 휴식을 가지면서 쉬운 문제들을 푸는 동시에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들을 되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 별거 없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 담임 선생님과 학과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항상 예민하고 불안했던 제게 아낌없이 조언해 주셨던 입시 담임 선생님, 실력은 부족하지만 욕심은 많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셨던 학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입시 담임 선생님께서 힘들거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해주신 조언과 응원이 재수 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호시우행, 범의 시선으로 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주 해주신 말씀인데 저의 재수 생활의 모토로 삼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부족한 과목을 보완할 수 있는지 막막했던 저에게 학과 선생님들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그 답을 조금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해주셨던 과목별 시간관리, 멘탈관리, 모의고사 활용법 등에 대한 조언들은 시행착오를 줄여 공부의 효율을 높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학과 선생님들께서 수능 전날까지 수능을 잘 볼 거라는 응원의 말씀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긴장감 없이 시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선생님은 바로 입시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공부를 하면서 불안한 부분이 생기거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입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덕분에 올바른 길을 따라가며 수능 준비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시를 정말 잘 아시는 입시 담임 선생님을 만나 수시 준비를 할 때도 저에게 알맞은 전형을 찾아 지원할 수 있었고 정시 원서 접수도 입시 담임 선생님을 믿고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를 시작할 땐 꿈도 꾸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된 건 입시 담임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와이퍼 없는 차가 될 뻔한 저를 구해주시고 항상 신경 써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서 기다리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항상 힘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묵묵히 지원해 주셨던 덕분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재수 기간 동안 엄마 아빠가 매일 편지 보내주셔서 힘들 때마다 다시 마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오랜 기간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합시다. 현역 수능 성적으로는 정말 갈 대학교가 없었는데 그런 성적을 보고도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휴가를 나갈 때마다 보여주신 믿음과 응원 덕분에 긴 수험 생활을 지치지 않고 꾸준한 마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가는 길을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수능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수를 고민할 때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믿어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플래너의 가장 앞장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문구를 적어서 붙여뒀습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라는 것, 이 기회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은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수 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바뀌어 있을 자신의 모습을 확신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저는 현역 때 교육청 모의고사를 항상 잘 쳤습니다. 그래서 고3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자만하여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인생에서 받아본 적 없는 수능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수를 결심하면서 더는 자만하지 않고 아는 것은 더 꼼꼼히 모르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적이 오른다고 성적이 좀 잘 나온다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의 수험 생활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슬럼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순간에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자신의 방법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간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플 플래너를 항상 쓰면서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요하고 담대하게입니다. 별거 아닌 말이긴 하지만 제가 힘들고 떨릴 때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수능을 보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자신을 향한 응원 문구가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주변 친구들이 뭘 하든 자신의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이 두렵고 불안해도 본인을 믿고 우직하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학년도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후배 여러분,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후배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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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